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연중 고점에 육박하면서 정말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던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장 시작할 즈음에는 2200을 상회했죠. 하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 없는 반등 때문에 피로감이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장후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더딘 걸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식학개론 화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를 모셔보고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선된 주제로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화제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인데요. 지금 무려 5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주가가 천장을 뚫은 것도 모자라서 대기권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데요. 여기서 주린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삼성중공업 우선주라고 했는데 이 우선주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에서 그 퀘스천 마크부터 없애고 가겠습니다. 지니스탁의 서진이 문서진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 관련한 이야기로 운을 떼긴 했는데요. 요새 보통주를 제껴버린 우선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주들 주가 상승률 정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 우선주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상세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선주는 말 그대로 이제 배당 뭔가를 더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 우선하는 거 이제 중심은 이제 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와 관련된 부분에 좀 명확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는 의결권이 존재하냐 안 하냐인데요. 일단 이제 우선주는 배당을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어요. 주주로서 이제 주주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주총이라든지 이걸로는 우선주로는 이제 행사할 수 없어요.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배당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일단 먼저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주가 먼저 배당을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주 쪽으로 또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주는 일반주에 비해서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일반 우리가 이 본주 거래하는 것보다 거래되는 유통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거 유통주가 적은 만큼 지금 현재 이 삼성중공업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요런 이제 우선주가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 물량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식을 갖는다는 거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선주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의결권을 갖지를 않게 되고요. 그 대신에 추가적인 이 배당금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또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우선주의 특징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우선주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우선주는 이 추가적으로 배당을 더 주냐 안 주냐, 한 번 더 신청을 참가를 할 수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서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이제 배당을 이제 주기 위해서 돈을 승여 배당금을 모아놓고 나눠줍니다. 우선적으로 우선주에 먼저 배당을 하고 보통주에 배당을 하죠. 근데 그렇게 배당을 다 주고 나서도 또 남게 되면 여기에 한 번 더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선주가 한 번 더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게 참가적 우선주고요. 이걸 참가 못하게 너희 먼저 일단 다 받아갔잖아. 뒤에 남는 거는 너희 받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이제 비참가적 우선주인데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시더라도 아니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의결권까지 포기하는데 이렇게 비참가적으로 우리 다 남는 거를 우리가 못 가져간다? 이러면 이거는 우선주 사실상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개념상은 이런 비참가적 우선주가 개념상으로 있지만 실제로 회사가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참가적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배당금을 이제 소급 적용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은 이제 우선주가 발행되면 이제 그 배당이 원래 내가 만약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나오는 거 가지고 배당을 받는데 이제 이런 누적적 우선주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원래 목표했던 배당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까지 원래 못 받은 걸 소급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못 했는데 내년에 사업이 잘 돼서 만약에 배당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작년에 못 받은 것까지 소급 적용해서 배당을 더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누적적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누적적 우선주는 그냥 원래 못 받으면 뭐 내년에는 어차피 다 못 받아. 그냥 내년에 가는 걸로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배당되는 건 대부분 우선주는 이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우선주는 약간 회사채와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우선주 중에서도 EU, B도 있고 뭐 B 마이너스 뭐 1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클래스 B, 뭐 클래스 C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주에도 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서 좀 이게 조건을 조금 다양하게 발행할 수 있는 게 이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쉽게 예를 들어 이제 뭐 이 마크 조커버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페이스북 클래스 B 주식을 가지고 있죠. 클래스 B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클래스 B 한 주식은 일반 주식의 10배, 그러니까 10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 하나가, 클래스 B 주식 하나가 일반주 10개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결권에서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리만 사태 때 그 GM의,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 GM에 손을 낼 때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도 보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발행한 우선권은 배당도 우선으로 받고 의결권 또 있게 만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선주를 또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양하게 발행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주의 몇 가지 종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행이 가능하다. 이 점 꼭 좀 챙겨 가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요즘에 이 우선주들이 유독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요즘에 이 우선주들이 전성기를 맞이한 걸까요? 뭐 사실 한 번씩 시장이 그러니까 좀 하락장일 때 약세장일 때 한 번씩 우선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근데 지금의 우선주의 급등을 만드는 건 개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급등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이제 카타르 대규모 수주, LNG 수주를 하면서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주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상한가가 아니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선주 같은 경우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상한가를 쉽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계속 상한가가 가고 이걸 보고 본 이제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야? 이거 우선주가 원래 본주보다 더 잘 가네? 뭐 유통 물량도 작네? 시총이 굉장히 작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선별적으로 무작위로 지금 막 들어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유한양행 우선주라든지 일양약품 우선주라든지 본주보다도 훨씬 잘 갑니다. 뭐 오히려 뭐 본주는 떨어지는데 우선주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투기적 매매 성향으로 지금 많이 이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는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시총도 굉장히 적죠. 뭐 지금 어떤 주식은 시총이 한 8억밖에 되지 않는 주식도 있습니다. 우선주가. 조금만 몇 분만 조금 마음 먹고 사면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는 주식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 때 내가 하한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급등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급락도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금 우선주의 흐름 제가 보기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우선주의 상승을 이끄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한 6시 반 이후에 문자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뭐 내일 간다 하는 것들 보면 요즘에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문자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문자가 어떻게 보내지는지. 그냥 그날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무작위로 그냥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하니까 급등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투자자들을 좀 현혹시키는 건데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워낙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급등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물량을 팔 때 떠넘길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급락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이 배당 매력도 부각되고 있고요. 유통 물량이 워낙에 적어요. 급등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새롭게 또 관심받고 있는, 조명을 받고 있는 우선주였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이 그만큼 급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지니스탁에서 우선주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모셔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가장 또 핫한 중심 업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주식학개론 시간.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섹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자동차는 자동차 쪽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차. 바로 전기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학개론 어떤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다뤄볼지 지금부터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950 수준이 되었는데 전기차 관심 두시는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질주하는 전기차 먼저 업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전기차 업황부터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업황을 설명드리면서도 자동차 업황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친환경차,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도 전기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친환경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잘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대기 오염이나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규제도 많이 생겼으니까요. 전기차 시장이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이제 각 국의 전기차의 판매 대수를 이제 지난달 5월까지의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첨언을 하나 해드리면, 사실 전기차가 환경 때문에만 부각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 전기차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여야 된다라는 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전기차의 구조도, 네. 기본적인 구조도랑 그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네.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결국에는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차나 공유경제로 가기 위한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기차는 이제 전자식 제어를 구현하는 자동차여서 지금 현재 내연기관이 갖는 기계식 제어보다 구동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서 이 자율주행이나 이제 공유 경제로 갔을 때 전기차가 꼭 필수게 되는 거고요. 충전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보다 편리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점차 자동차가 시장이 이제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전기차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중국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일 큰 시장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2018년까지만 해도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다 중국에서 네. 소비가 됐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김혜지 전문가님이 지난주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사려면 내연기관은 돈을 더 얹어서 네. 줘야 되는데 1,500만 원.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번호판을 그냥 바로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소비가 좀 많죠. 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번호판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네. 전기차 사면 보조금도 네.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보단 유럽 시장에 더 기대가 되는 지금 부분이 현재, 네. 그렇죠.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 보조금 지급,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줄였습니다. 네. 작년 6월부터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제품적으로 성능 강화 쪽으로 좀 가겠다라고 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6월부터. 그러면서 전기차가 좀 주춤하게 팔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전기차 판매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작년 2018년 6월부터 예. 주춤해져요. 그렇네요. 주춤해지다가 이제 그때부터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잠 반짝 뛰었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영향도 있으니까 전기차가 조금 덜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56%가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한시적으로 전기차의 보조금을 유예해 주겠다라고 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했고요. 물론 18년에 지급했던 보조금보다는 액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전기차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조금 늘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실 국가는 유럽입니다. 네. 사실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 시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현재가 또 우려가 있는 시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가장 늦게 겪었으니까. 락다운이 아직까지 다 풀리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과 큰 기대감이 함께 공존한 시장이 유럽 같은데요. 그래도 1분기까지는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그래프 수치상으로 보시면 1분기 1월 달에만 123%가 전기차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2월 달에는 113%. 근데 이제 3월 달에 조금 주춤하죠. 근데 41%가 전년 동기보다 증가를 했지만 워낙에 1, 2월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1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침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가 팔린 양에서 전기차가 얼마만큼 비중으로 팔렸냐라는 침투율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9.9%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 안 그래도 전기차의 상용화냐 아니냐의 그 단위가 10%였는데 맞아요. 이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도달하냐 마냐 문제인데 벌써 도달을 했네요. 네, 유럽 이렇게 되면. 같은 경우는 벌써 도달했고요. 이게 5월달 한 달에만 지금 영국에서는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16%였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66%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9.9% 정도인데 잠시 후에 뭐 글로벌적으로의 전기차 침투율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하게 대기 이제 환경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배출 규제가 강력하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가장 기대가 되는 시장이 유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전기차 시장에서 또 가장 기대가 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수치 보시면 사실 뭐 1분기를 보시면 좀 주춤하긴 했는데 1월, 2월은 잘 팔렸어요. 1월, 2월 나름대로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잘 팔렸다가 역시 3월부터 락다운이 되고 뭐 생산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전기차가 이제 조금 주춤하게 팔렸는데요. 근데 현재 이 부분에서도 전기차 이제 판매 육성을 위해서 내연기관차 사실 규제를 했었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려감이 있으니까 내연기관차의 규제를 좀 완화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전기차가 덜 팔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후에 뭐 하반기부터는 뭐 친환경차,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침투율 하나 보여드릴게요. 글로벌적으로 이 전기차가 얼만큼 자동차 시장에서 침투가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뭐 전문 조사 기관마다 각각 예상하는 침투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높게 2025년에 가장 높게 침투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SNA 같은 경우에는 20%예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2대가 전기차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조사 기관들의 평균치 를 보면 10%. 네.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여도 이 전기차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다. 결국에는 100% 중에 한 8, 9대까지는 전기차가 침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 폭도 빠를 것이고 가능성도 넓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기차 업황, 전기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응당 따라오는 게 2차 전지 이야기죠. 전기차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곧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전기차의 핵심이 거의 결국엔 2차 전지일 것이고. 지금 뭐 거의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이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전기차의 또 다른 후속편을 준비하면서 네. 뭐 그런 비중적인 것도 가격적인 것도 알려드릴 텐데 전기차 핵심이 2차 전지니까 전기차가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 시장의 규모 어마어마할 텐데 현재 제가 2차 전지의 수급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현재 2차 전지 수급에는 많은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데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다 문제는 1, 2년 후입니다. 네. 이제 1, 2년 후부터는 이제 수요가 초과하는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현재 보시면 현재는 2차 전지들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침투율이 낮은 상태니까 이거는 단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휴대폰에 들어간 2차 전지가 아니라 차량용 네. 2차 전지를 중대형 2차 전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락다운이 됐으니까 이 2차 전지 생산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전망치였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가팔라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후 정말 1, 2년 뒤에는 초과 수요에 돌입한다라는 생각으로 최근에는 뭐 2차 각 그 완성체 업체들이 그 2차 전지 업체와 이제 합작을 한다든지 아니 더욱더 이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은 2차 전지 수요 공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2차 전지가 없으면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그 전기차 이제 배터리의 생산 과정을 보시면 사실 2차 전지 생산하는 게 뭐 신규 회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고 안정성 검증하는데 최소 6년,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현재 2차 전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셋업체가 있죠. 삼성 SDS와 SK이노베이션, 그다음 LG화학인데요. LG화학 이 3사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막 1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다 자기들 걸로 다 1위 하죠 뭐. 그렇죠.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합쳐서 뭐 글로벌적으로는 뭐 파나소닉이나 CATL 많이 차지했었는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표가 올해 1분기에 LG화학의 그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이 드디어 1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3사 셀 업체들의 평균 점유율을 합치면은 한 37.5% 정도 되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2.2배 이상 점유율이 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우리나라 업체들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잘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이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셨죠?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종목들 네.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아무래도 지금 앞서 김혜지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투자가 지금 쇼티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방 업체들, 셀 업체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장비 업종을 일단 이번 주는 저희가 장비 업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이제 소재 업종들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장비 업종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종목을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4종목을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 PNE 솔루션, 코인테크, 그다음에 대보급 마그네틱 이렇게 4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PNT부터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PNT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네. 주가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고점까지 지금 다 맞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은 좀 조정을 주지만 저는 여전히 뭐 조정 시 계속 매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내 1위 롤트롤 장비 업체입니다. 이 롤트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롤트롤이 뭐냐면 그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네. 롤러에서 소위 말하면 이 옆에 물질을 넣어서 얇게 펴는 거거든요. 쉽게 빼는 말하면. 거죠. 예, 근데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요게 롤트롤 장비거든요. 이렇게 롤트롤 장비고 이게 일부입니다. 요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공정이 굉장히 많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다 하나가 이제 이 PNT가 쭉 다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동박 일렉4일과 관련된 부분은
동박을 구리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이제 고로 같은 데 넣어서 끓이는 게 아니라 황산을 붓습니다. 황산을 부어서 이제 이 구리를 녹여요. 그래서 그 황산물을 구리물이죠. 그걸 이제 전기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 분해를 통해서 구리를 뽑아내고 이걸 이 롤러에 밀면서 압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얇게 해서 이제 동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다 많이 들어갑니다. OLED 플렉서블 뭐 필름이라든지 OLED 필름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뭐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수주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2차 전지 쪽, 이 일렉 포일 쪽이니까 이쪽을 좀 더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이 일렉 포일 시장에 많이 뛰어듭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SKC가 일렉 포일 쪽에 사업을 뛰어든다 그랬죠. 그다음 두산 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고려아연까지, 고려아연까지 이쪽에 뛰어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LS 그룹,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 계속 이쪽에 증설을 계속 한단 말이죠. 지금 뭐 SK 그룹 같은 경우도 뭐 SKC를 통해서 계속 이쪽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결국에는 이런 전방 업체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이런 동박 업체들에게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당장이 안 좋진 않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서 크게 우려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자가 많이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원래 기존의 사업자들은 좀 위태로울 수 있지만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예, 서로 이제 경쟁해서 이쪽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렉 포일을 만드는 방식은 롤투롤 방식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들면 롤투롤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롤투롤 장비 쪽에서 우리나라 이 PNT가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 롤투롤 장비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PNT 쪽에 롤투롤 장비를 굉장히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PNT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주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만 이제 이 수주가 지금은 조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락다운이 됐기 때문에 공장에서 지금 수주는 한 5천억 정도를 받아놨는데 지금 시총이 3천억도 안 됩니다. 시총이 3천억이 안 되는데 지금 5천억을 지금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게 원래는 올해 반영이 다 됐을 그건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락다운 때문에 유럽 쪽의 수주가 발주가 좀 미뤄졌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수익은 좀 이연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경제 재개에 따른 수주 모멘텀은 경제 재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수주 모멘텀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공략을 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드리는 PNT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PNE 솔루션을 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PC지만이네요. 네, 그렇네요. 성이 같네요. 네. PNE 솔루션은 PNC 그룹이네요. PN 그룹. 네. 그 2차 전지의 이제 후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화성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화성공정, 후공정을 담당하는 장비를 영위하는 기업이 PNE 솔루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메이션 장비랑 사이클러 장비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PNE 솔루션의 이제 포메이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부터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2차 전지를 다 만든 다음에 활성화 공정에 쓰인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 전지를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면서 충전시켰다가 방전시켰다가 충전시켰다가 방전시켰다가 반복하면서 이제 전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역할이 포메이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포메이션을 거친 아이들을 이제 에이징, 나이도 재고 이제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수명이나 이런 걸 검사하는 장비가 사이클러입니다. 자, 이 후공정 장비가요, 2차 전지에서 중요한 이유가 전지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검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후공정이 이제 화성공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공정 내에서 3분의 1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의 80%가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후공정에서 정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비가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는 더 독보적인 기업이 PNE 솔루션인 게 글로벌적으로 납품사가 뭐 국내 3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LG화학을 다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넓히고 있는데 먼저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 이제 그 2차 전지도 모양이 많거든요. 그렇죠. 파우치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각형도 있는데요. 이 모든 모양들을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포메이션이고요. 그다음 2차 전지를 이제 후공정할 때도 이 각각의 2차 전지 특성에 맞게 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특성화 시켜서 고객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다 PN솔루션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국내 3사이고 점점 다각하고 있는 부분이 해외 이제 중국의 EV 완샹이라는 2차 전지 업체도 이제 고객으로 들어섰고요. 유럽의 노스볼트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된 거 현황을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작년부터 수주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PN솔루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수주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좀 독보적 입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제가 그 매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1분기의 매출이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영향이 없었을 때 생산을 했을 때만 해도 실적을 방어를 했어요. 잘 나왔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 쪽에 좀 락다운이 좀 풀린다면 폴란드 쪽에도 뭐 LG화학의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헝가리 쪽에도 SK 이노베이션 공장이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의 좀 락다운이 풀린다면 더 기대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도 방어가 잘 됐고 또 이렇게 뭐 장비 검수 또 앞으로 이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다시 쓸 때, 리사이클 할 때, 리유즈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의 모멘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PN솔루션은 저는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 2차 전지 후공정 업체로서는 정말 독보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저는 PN솔루션은 9점 주겠습니다. 순간 이제 최초로 10점 나온 줄 알았습니다. 망설였죠. 네. 9점이고. 자, 이제 코인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테크는 뭐 상장된 지 그렇게 안 돼 가서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코인테크는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물류 자동화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도 물류 자동화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좀 엮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근데 이거 딴 것도 다 한다며? 맞습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가 국내 3사에 다 납품을 합니다.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다 납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부분에 이제 셀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수주도 거의 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방 업체들은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계속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쪽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또 이 풀필먼트 네.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풀필먼트 있죠. 그러니까 풀필먼트 관련 또 수혜주인데요. 방금 눈치는 좀 채셨을 겁니다. 물류 자동화, 그러면 유통 관련 쪽도 맞겠네. 쿠팡 이런 거에서 뭐 물류 자동,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물류 쪽, 유통 쪽의 물류 쪽 자동화 시스템도 이게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풀필먼트 사업 같은 경우가 뭐 지금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쿠팡 쪽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풀필먼트 시장이 커지는 거에도 또 수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물류 자동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반도체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이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의 또 흐름이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 풀필먼트, 그 다음에 여기 완전 2차 전지, 모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산업들이 다 성장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이것도 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2차 전지 장비 업종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실적이 아무래도 코로나에 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살짝 좀 부진하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뭐 실적 뭐 부진하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코로나가 풀리면 이 부분은 다시 다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보마그네틱 보려고 하는데요. 대보마그네틱은 이거 회사 명에도 있듯이 마그네틱, 자석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이제 기계를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자석을 응용해서요, 이게 철을
분류하는 기계를 만듭니다. 탈철기라는 걸 연계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자석 탈철기라고 해서 이제 2차 전지 안에 미세한 철도 없애주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제 2차 전지 폭발 사고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2차 전지 안에 있었던 그 철 성분 때문에 아마 합선이 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미세한 정말 10억 분의 1, 20억 분의 1의 철이 함유가 돼도 2차 전지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탈철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게 대부 마그네틱이고요. 사실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일본 업체 NMI라는 기업 회사가 점유율을 높였었는데 이제 이게 2015년에 이제 대부 마그네틱이 이제 국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서비스 AS 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더 많이 제공을 하면서 국내 점유율로 1위를 만들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점유율 1위 상태입니다. 중국에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국내 3사 다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거의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철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보시면 거의 다 올라가고 있죠. 네.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탈철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 전지를 만들 때 한 3번 정도 썼어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최근에는 이 탈철이 너무 중요한 공정이다. 한번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네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3번에서 정말 2배로 6번, 7번으로 탈철 공정을 늘렸거든요. 뭐만 하면 다 중간중간에 탈철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탈철 기계에 대한 큐가 늘어나는 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독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부분 마그네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게 탈철기가 2차 전지를 완성했을 때 이제 거기에 철을 분류하는 탈철기였는데 이제는 소재, 리튬 소재에 있는 철도 분류를 하겠다라고 해서 소재 부분에도 탈철을 이제 하겠다라고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부분에서도 이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고 영위한다면 뭐 앞으로 대부 마그네틱은 2차 전지의 시장 성장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 마그네틱을 제가 점수를 주려고 보면은 일단 이렇게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10점인가요? 실적이 또 아쉽게 네. 뭐 물론 지금은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모든 게 다 실적이 안 좋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 때문에 역시 대부 마그네틱은 저도 8점을 주겠습니다. 네,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쪽에도 뭐 장비가 있고 소재가 있고 이럴 텐데 오늘 장비 쪽으로 4가지 종목들을 챙겨봤습니다. PNT, PNE 솔루션, 코인테크, 대부 마그네틱까지 해서 사실 뭐 골고루 점수가 좀 높았는데 이 중에서도 아까 문서준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PN형제 N자가 조금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지만 PC형제가 9점으로 지금 동일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9점 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탑픽 종목은 누굽니까? 네, 이 P 형제 중에 그래도 이름이 제일 긴 PNE 솔루션을 형인가 봐요. 저희가 탑픽으로 만들었는데요. 중에 뭐 이름이 길어서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요. 앞서 지금 김현진 전문가님이 설명할 때도 다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 후공정 장비 내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점수를 또 많이 주고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실적 관련 부분도 안정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점수를 줘서 PNE 솔루션을 저희가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가격은 뭐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손절 라인은 한 15,000원 정도로 기술적 지지선 이탈되면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15,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PNE 솔루션이었고요. 이렇게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시간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장 후반 들어서 계속 뭐 파란불만 전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힘내서 남은 시간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주식학개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